자, 2023년 6월 5일 월요일 6시 2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53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작가입니다. 왔다네. 사측에 내가 왔다네. 뭐죠? 시체로 준비한 인사말인가? 요즘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하 팬으로 이제 입덕을 시작해가지고. 2주차 팬. 그 이하이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하는 건데 괜찮더라고요. 네. 자, 이제 뭐 저번 주 녹음에서도 우찬이 형이 말을 했지만 곧 시험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4학년 승훈이 형부터 시험 몇 개 보죠 이번에? 저는 이번에 시험 보는 과목은 2개고 하나는 팀플 있어가지고 팀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래 4학년은 좀 널널한 편인가요? 과목 수는 일단 적죠. 보통 웬만하면 학점을 꽉꽉 채워듣진 않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시험 개수는 좀 적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하나의 분량은 좀 많을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저희 셋은 다 동기죠? 네. 네, 동기인데 일단은 동기야. 일단 우리 정책학과 동기부부터. 네. 시험 몇 개 보죠? 저는 8개인데 오.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6개? 좋네요. 승현 씨는? 저는 4+1. 4+1. 아, 플러스 1은 뭐죠? 하나는 그 시험인데 그게 프로젝트 같은 거라서 저는 이제 7+1로. 상당히 많네요. 네, 내일까지 내야 되는 게 과제고 7개가 시험이다. 그렇게 좀, 네. 전 과목이 7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날로 먹네. 근데 학점은 몇이죠? 저 하나 드랍해가지고 네. 17인가 그렇고요. 3학점짜리를 드랍을 했군요. 그리고 이제 또 축구계의 또 하나의 빅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사실 2019년에 또 한 번 신드롬을 일으켰었던 이 U20 월드컵 국가대표팀 김은중호가 이제 나이지리아를 연장전 끝에 1대0으로 꺾고 4강에 2대회 연속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혹시 경기 보시거나 소식을 좀 접하신 분들이 있는지? 경기는 시간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2시 반 경기라서 못 그죠. 봤고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그리고 승훈이 형 보셨나요 혹시? 기사로 뜨고 유튜브에 좀 많이 뜨더라고요. 한국 경기는 보진 않아요. 아니 그냥 월드컵 경기를 자체는 시간대가 너무 방금 말했던 대로 애매해서 안 봤고 어떤 유망주가 잘한다 어떤 유망주가 잘한다 이 정도는 뉴스에 좀 뜨더라고요. 근데 브라질이 졌거든요. 이스라엘한테. 그 이번 대회는 좀 눈여겨보는 국가가 있으신가요? 국가는 딱히 없고 그냥 첼시 유망주나 소식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과 첼시 유망주가 가득한 국가대표팀이 만났다. 누구 원하십니까? 이번에 이미 4강전에 이탈리아랑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카사웨이가 또 유망주로 뛰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이겼으면 좋겠죠? 딱히 누가 이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네. 아니 이거는 U20이지 그냥 진짜 월드컵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월드컵이다 하면 누가 이겼으면 좋겠나요? 이걸 대놓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 왜 못 말해? 말을 하면 되죠. 소신인데 자기 소신.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 팀을 응원합니다. 멋있다. 그때그때 달라요. 한국은 아니다. 한국으로 좋아하는 선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뭐 한국 선수가 첼시로 간다. 근데 상대 팀에 이탈리아 소속 첼시 선수가 있다. 근데 이탈리아 소속을 더 좋아한다. 누구를 원하시죠? 그럼 애매한데. 일본의 램파드가 뛰어요. 한일전부터 누구 응원해요? 램파드가 일본 소속이 아닌데 왜? 아니 그렇다 치면 그러다 칠 리가 없죠. 존테리 램파드가 일본이야.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대답을 왜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네, 승훈이 형의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의중은 잘 알겠다. 네, 뭐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번 대회까지 결승을 간다면 사실 U20 대회에서는 좀 경쟁력이 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2대회 연속 결승이라면. 그리고 사실 이 선수들이 좀 성장을 좀 잘 해서 이제 좀 성인 국대에 잘 녹아들게 되면 뭐 저희가 30대가 됐을 때쯤 이제 U20은 저희랑 동년배입니다. 맞아. 03년생까지 이길 수 있는 때문에. 네. 03까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금 이제 슬슬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닌가. 저희가 올해가 마지막이었는데. 네.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아쉽겠다. 또 공감 전문가로서. 네. 그렇죠. 경신고 이제 안 올드죠? 그렇죠. 조금 이제 이 대회에서 눈에 띄는 이름. 사실 저는 이제 조금 K리그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우찬이 형이 많이 말했던 강성진. 그리고 좀 유명하죠. 이영준. 요 정도밖에 모르는데 또 좀 유망하다 하는 선수들 있나요? 아무래도 보면 공격수가 많이 들어오죠. 골 넣은 거 이런 기록이 다 거의 공격수가 남으니까. 그래서 저도 말했던 거 이영준 선수.
그리고 김용학 선수 굉장한 유망주죠. 무슨 포지션이죠? 윙어. 윙어. 발 빠른 발을 가진 김용학과 아. 이제 중원의 강상윤. 아. 너무 발 빠르지 않나요? 네? 아니 근데 윙어 중에서 조금 아, 빠른 윙어 빠르다. 편이다. 아, 좋습니다. 네. 뭐 약간 옛날에 엄원상 느낌으로.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또 서울에 한번 공습 경보가 울렸던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혹시 깨신 분들 있나요? 사실 저는 경기도민이라서. 저는 깼죠. 저는 깼죠. 그때 사실 좀 이제 에타도 그렇고, 저희 뭐 톡방도 그렇고 난리가 났었는데, 2번 울렸다면서요? 두 번 올렸어요. 네. 저는 사실 첫 번째 거 올리고 다시 잤거든요. 아. 저도 두 번째 거 다시 깼습니다. 2번 깼다. 저는 그때 이제 6시 반에 일어나야 됐었기 때문에, 아. 듣지는 않았으나, 서울 시민과 똑같은 기분으로 일어났다. 아. 네. 뭐 요런 이슈들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오프닝 토크 여기까지 해보고요.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슈를 할 건 없고 그냥 이제 리그 결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라리가의 팬인 팀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일단은 순위를 좀 보자면 일단 우승은 바르셀로나가 34라운드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승점이 88점으로 좀 동결이 됐네요. 미친 거죠? 네. 쓸 수 있죠? 우승했는데. 네, 가브리 베이가한테 2골을 먹히면서 최종전까지 졌고요. 그 다음에 최소 실점 기록 요 최소가 18실점이었는데 라리가 기준 이제 그거에 또 실패를 하면서 좀 정말 우승 말고 남은 게 없는 시즌이지 않나. 제가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는 좀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2위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38경기 78점 24승 6무 8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리그 최종전에서는 빌바오에게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벤제마의 레알 마드리드 소속 마지막 경기가 됐고요. 사실 좀 벤제마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벤제마가 SNS 믿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넷 세상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일주일 만에 바로 이제 나간다는 오피셜이 뜨면서 그렇죠. 이제 또 성관이 형이 스토리로 눈물을 또 표현하기도 했는데 제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좋나요? 네. 그래서 좋아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답이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혹시 벤제마가 떠났는데 혹시 벤제마에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벤제마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사생활로도 문제도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 발롱 따는 거 보면서 나이 들어서까지 기량을 유지하는구나 했는데 사우디로 막 가네 안 가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우디가 진짜 무서워지겠다. 사우디 리그가. 벤제마 시작으로 좀 더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뭐 라모스라든지. 라모스 갈 수도 있죠. 네. 네. 저 라모스도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라모스도 이제 파리랑 결별이 공식화되면서 네. 그리고 같은 팀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벤제마랑. 진짜 재미없겠네요. 네. 상대팀 호날두 있고 하면. 그럼 호벤 대전. 그쵸. 네. 승훈이 형 혹시 벤제마에 대해서? 보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 연봉이 4억 유로인가 아, 그렇게 그죠. 나오더라고요. 그 이정료가 이정료가 아니라 그 2,800원 계기는 뭐죠? 그게 아마 연봉이지 않나요? 연봉일걸요, 그게. 2년 동안 4억 유로를 주 네. 그거 보니까 약간 돈 많이 주니까 그 돈을 거절할 수는 없었겠다. 네, 나호 씨는? 좀 크게 벤제마가 이제 옛날에 아스날 링크가 찐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걔가 안 와갖고 아쉬웠는데. 리버풀 링크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전설의, 전설의 벤제마 선수. 리버풀 빅클럽 아니야? 네. 리비가. 네, 리비가 시절했던. 네, 그런 또 느낌이 있고, 이제 레알은 곧 아마 벨링엄 오피셜이 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38경기 77점, 1점 차로 3위를 기록했고요. 아틀레티코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 그리즈만이 15, 16. 15개의 골과 1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바르사 나가자마자 또 맹활약을. 저는 항상 그리즈만이 저평가받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선수다. 대단한 선수가 맞죠. 근데 바르사에 와서는 왜 그랬는지. 그건 운이 없었다. 제가 봤을 때 메시 문제도 있고 감독이 쿠만 세티엔이면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고 4위.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맹활약을 펼쳤던 소시에다드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소시에다드 관련 이슈는 이제 수비맨디가 어디로 그렇죠. 가느냐. 그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쿠보도 잘했고 올해. 그 다음에 이사크가 나갔지만 공격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라리가 팬들이 뽑는 그놈의 르노르망. 아, 잘해요. 네. 르노르망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소시에다드도 챔스에 제가 알기로 근 10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10년 만에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뭐 다비드 실바를 챔스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진짜. 다비드 실바.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리고 또 소시에다드가 좋은 선수가 많잖아요. 뭐 미켈 메리노도 있고, 굉장히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축구를 한다. 네. 그 다음에 선수들 하나하나 면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5위입니다. 비아레알이 5위를 했어요. 비아레알, 에메리 있을 때 이제 유로파를 또 들어올리면서. 그렇죠. 이제 에메리가 유로파의 신임을 또 입증을 했었는데, 바로 리그 5위로 유로파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4위 소시에다가 71점인데, 4위와는 7점 차가 나고요. 그 다음에, 비아레알 하면은 또 이제, 임대를 갔던 단주마가 또 이제 복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실, 토트넘에 좋은 모습 보이진 못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후안 포이스 관련 또 얘기가 있는데 사실 또 바르사 오긴 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6위. 이제 초반에는 또 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베티스가 6위를 했습니다. 와우. 5위 비아레알과 4점 차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베티스 감독이 펠레그리니 감독이죠. 펠버지.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기록이 아닌가. 호아킨이 또 이제 은퇴 선언. 네, 호아킨 또 은퇴죠. 호아킨 하면 기억나는 거는 2002 월드컵. 다시 보기로 봤던 거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호아킨이 그래서 마지막 경기 뛰면서 라리가 최다 출장 기록을 세우면서 은퇴했어요. 종전이 누구였죠? 메시였나요? 아유, 좀 고대 옛날 사람. 고대요? 고대가 아니라 옛날 110년 전. 뭐 기원전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위 오사수나는 뭐 딱히 유럽 대항전이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코파델레이 우승을 레알이 했기 때문에 컨퍼런스로 직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등권 얘기가 많았죠. 사실 이제 뭐 세비야, 뭐 바에카노, 지로나, 그러니까 마요르카 이후로는 사실 좀 안정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바야돌리드, 에스파뇰, 엘체가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엘체는 좀 일찍이 확정이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탈루냐 더비에 에스파뇰이 또 내려가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은 좀 박수를 쳤던. 왜냐면 에스파뇰한테 이기고 나서 우승 셀레브레이션을 하다가 확정했잖아요 거기서. 네, 그리고 도망갔죠. 네. 참 이게 팬들이 조금 그렇다. 팀 성적 따라가는 것 같다. 바르샤 팬은 고기하나요? 네, 좀 고귀한 면이 없잖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바야돌리드가 강등이 되면서 뭐 라리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피치치를 레반도프스키가 23골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PK 없이 따면서 또 오랜만에 PK 없는 득점하게 됐고 벤제마와 호셀루가 각각 2, 3위를 했는데 호셀루는 또 레알 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놈의 무리키가 4위네요. 순위가 꽤 높아요. 네, 리그의 수준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공격을 거의 무리키, 이강인 둘이 다 해가지고 네, 마요르카는. 그죠. 뭐 마요르카가 또 최종전을 3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강인이 또 기립박수를 받고 이름 또 챈트를 받으면서 나갔던 좀 멋있는 장면도 있었고. 자, 그래서 지금 뭐 10골 넣은 선수 보면 뭐 알바로 모라타도 있고요. 그리즈만도 있고요. 또 모라타는 또 유벤투스에 블라우비치와 스워티에 포함될 것이다.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또 뭐 또 아틀레티코 유벤투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가브리 베이가는 또 이제 바르셀로나의 최종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11골이 됐네요. 베이가가 11골 넣었어요. 네. 요즘에 리버풀 링크 나더라고요. 맞아요. 리버풀이 좀 선두에 있다 얘기가 있던데 베이가 가면 좋을 것 같나요? 오늘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베이가 사실 좀 공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걱정되긴 해요. 메칼리스터는 오는 것 같고 네. 좀 파비뉴처럼 뒤를 받쳐줄 미드필더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죠. 생각이 링크난 선수가 있나요? 링크난 선수 뭐 마누코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 뭐 티람 아들 네. 네. 그 티랑.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도우망은 그리즈만이. 얘는 2위랑 7개 차예요. 근데 2위 미켈 메리오, 비니시우스와 7개 차가 됐고요. 비니시우스가 이번에 텐텐을 못했더라고요. 1개 차로 못했네요. 막판에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재기랑 발휘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MVP는 그리즈만이 타지 않을까. 라리가 MVP? 네. 아무래도 다른 팀에 압도적인 네. 선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벤제마도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레반도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바르셀로나는 저는 레반이나 페드리 정도 말고는 없는데 페드리가 또 부상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2위 레알에서도 비니시우스가 사실 조금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었다. 득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리그가. 네, 10골밖에 못 넣고. 벤제마도 사실 기복이 좀 심했고 몰아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리즈만이 이견 없이 타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자마자 타니까 좀 기분은 안 좋네요. 제가 그렇게 응원했던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이슈 말고는 별 이슈는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또 테바스의 바르셀로나 재정적 승인 그리고 메시 사과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바스가 그런 인터뷰 했더라고요. 메시 이적 바르셀로나한테 물어봐라. 쥐들이 승인해줘야 되는데. 승인해줘야 되는 네. 근데 뭐 바르셀로나한테 물어보래요. 미친 소리죠. 그 얘기도 있던데요? 그, 사우디가 돈 엄청 부르잖아요. 그쵸. 메시한테. 그래서, 마이애미랑 같이 협력해서, 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마이애미가 사고 네. 임대 형식으로 바르사에서 뛰다가 가겠다. 네, 그쵸. 근데 아마 가면은 뭐 마이애미 가지 않겠어요? 아릴날 가겠어요? 근데 돈이 압도적으로 많이 주면 고민해볼만 하죠. 벤제마처럼. 아니 근데 그쵸. 구단주가 베컴인데. 그 베콤이랑 친해요? 아니 뭐 베컴이랑 같이 이제 MLS를 같은 나라다. 부흥시키기 위해서 약간 축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그냥 바르사 와라. 그리고 뭐야? 네, 그리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메시가 마음 같아서는 알베스처럼 거의 무급으로 뛰고 싶은데 규정이 이제 허용을 안 하더라. 처음에 떠날 때도 더 깎으려 했는데 그게 규정에 막혔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바르셀로나가 이제 깎아도 못 주는 상황이기도 했고 네. 그게 좀 컸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픔의 라리가 리뷰는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리에 결산 보도록 할게요. 1위 나폴리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었죠. 초반부터 이제 무페러시를 달리면서 이렇게 수상을 했었고 5대 리그 최다 승점. 네. 90점. 그리고 90점 28승 6무 4패를 기록을 했고요. 2위 라치오가 우여곡절 끝에 2위를 했습니다. 74점 1위와는 16점 차고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처음에 이제 유벤투스가 승점 삭감이 됐을 때 15점 깎여도 나폴리는 1등인데 근데 지금도 15점 깎여도 나폴리는 1등이다. 네. 그 정도로 대단한 시즌을 보냈다. 그리고 3위 인테르입니다. 좀 말이 많았었고 초반에 좀 뭐 7위까지 떨어졌다. 뭐 리그 연패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3위로 올라오면서 챔스 티켓을 확보를 했고요. 거기다가 인테르는 코파 이탈리아 우승까지 하면서 챔스도 결승에 올라있고. 네, 전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시즌이다. 더블도 가능하다. 네, 그죠? 네. 저는 더블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시즌이 마무리됐고 4위 AC 밀란입니다. 사실 이제 밀란 얘기하면 이 얘기를 먼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질라탄이 축구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은퇴를 한 거다. 네. 뭐 그런 이제 질라탄 관련 밈이 있죠. 사실 저희 세대 하면은 이제 질라탄은 사실 파리 소속부터 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쵸, 파리, 뭐, 맨유. 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제 예전에 인테르나 바르셀로나 밀란 1기나 그쵸. 아니면은 더 옛날 유벤투스 몰데. 네 아이토벤 아이토벤. 네 그 시절은 아마 기억하는 사람이 아약스죠. 아약스였죠. 네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질라탄은 어떤 선수였나요? 질라탄은 저는 진짜 매력있게 말하는 선수. 어떤 스킬 유명한 뭐, 약간 질라탄스러운 그런 멋이 있잖아요. 그죠. 약간 좀 잡복이 심한 것 같은데 그쵸. 뭔가 멋있는. 네. 네. 그리고 본인은 항상 3인칭으로 부르고. 족같다. 이브라이모비치라 하든가 질라탄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죠. 나는 이런 말 안 하고. 네. 약간 좀 이제 성경에나 쓰일 법한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가. 승훈이 형은 사실 비슷해요, 나이대가 네. 일단. 그런가요? 나이,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8일 이 형 87이에요. 6살 차이. 그 아약스도 바뀌었는데, 87. 봤죠. 승훈이 형 혹시 질라탄에 대한 이미지? 저는 질라탄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가 그 밀란에서 파리로 갈 때 그 뉴스를 어렸을 때 딱 봤을 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한창 기사에서 질라탄이 대단한 선수인데 파리는 그때 그 정도 위상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시 돌아와서 밀란에서 돌아와서 우승을 시키고 그리고 이거 은퇴 기사도 뭐 예전부터 나던 게 아니라 갑자기 그죠. AC 밀란에 떠날 수 있다 하더니 은퇴를 했잖아요. 그죠.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그래도 나름 매력이 있던 선수였는데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도 열심히 털던데 근데 입 턴 만큼 또 실력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그죠. 그게 또 이 선수만의 매력이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 송나우 씨는 질라탄에 대한 이미지 어떤가요? 질라탄은 리더죠. 무슨 리더죠? 그냥 팀의 리더. 그냥 리더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아스날 갈 뻔했잖아요. 네, 옛날에. 네. 애기 때. 애기 때. 근데 질라탄은 입단 테스트 같은 건 안 받는다고. 싸가지.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도 이게 잘하잖아요, 근데 잘해요. 잘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리고 밀란 AC 밀란 세리에 우승했을 때도 그때는 아마 리그 10골 넘게 넣었나? 뭐 그러고 라커룸에서도 막 동생들한테 잘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밖으로 일부러 자신을 조금 못되게 보이게 하면서 내부 결속을 할 수 있는. 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다? 저는 그게 일부러 리더십의 기술 중 하나거든요. 아,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일부러 보여주는 더 한다? 거예요. 이게 정치의 기술 중에 하나. 저는 매력 있다 생각합니다. 질라탄 어록 같은 거 되게 많아요. 맨유 있을 때 한 것도 많고. 질라탄이 이제 밀란 복귀에서도 거의 뭐 10골 이상씩을 계속 넣어줬네요. 골이 아니네요. 경기수 아니에요? 네. 골을 많이 못 넣었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질라탄 하면 기억나는 건 돌아와서 이제 루카쿠와의 썰전. 밀란 더비. 누가 밀란의 왕인가 네. 하면서 막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코로나를 뭐라 그랬죠? 코로나가 뭐 물러갔다? 아, 질라탄이 코로나를 상대할 테니 마스크 쓰라고. 네, 뭐 그런 얘기했고, 얘기죠. 코로나 따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좀 이제 웃긴 선수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밀란이 다시 돌아와서 우승 함께하고 씨가 물고 나온 거, 사실 좀 최근 기억 위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씨가 물고 나온 거 갑자기. 네. 그거 되게 멋있었는데. 그게 진짜 멋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축구 거의 처음 볼 때쯤에 이제 네. 또 바이시클 킥도 차서 거의 멀리서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하프라인에서 스웨덴 그게 국대에서. 푸스카스 받았잖아요. 네. 그런 기억도 좀 살짝 나는 것 같고. 약간 그 호날두 메시 한줄 잘할 때 네. 약간 그 두 줄이던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요? 하나 그거는 피파충의 입장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호질매라는 네, 딴 그쵸. 데는 소리죠,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근데 잘했잖아요. 아, 잘하긴 했는데, 호질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질라탄이 파리에서 월배 받았을 때 이제 네. 피파에 월배 시즌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왼쪽에 호날두, 오른쪽 메시, 최전방 질라탄 이제 이렇게 좀 쓰는 사람들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게임 시스템상 호날두랑 질라탄 같이 키 크고 이런 선수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득점이 많네요. 질라탄이 그죠. 복귀해서 10골 이상씩을 계속 넣었어요. 잘했어요.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맨유 가서도 사실 첫 시즌 되게 잘했으니까. 유로파도 들어갔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지 않아요. 리그만 10골이에요.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저는 뭐 질라탄, 뭐 은퇴는 유감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좀 이런 독특한 캐릭터 선수가 좀 요즘엔 없는 것 같아서.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나마 특이한 건 이제 카이세도 선이적. 네, 이제 죄송하다 해놓고 재계약하는. 그런 선수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많아져요. 네, 좀 요런 느낌 말고는 좀 특이한 선수가 없는 것 같다. 주마 특이하긴 해요. 커트 주마? 네. 예전에 SNS에 고양이 차는 영상 올렸다가 그래서 징계 먹을 뻔했어요. 네. 특이하긴 하죠. 고양이로 문제될 뻔했어요. 고양이를 왜 차요? 미친 새끼죠. 이유를 알 수 없죠. 그게 장난이 장난이요? 아니, 본인은 그랬겠죠. 그렇죠. 본인은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올렸겠지. 그걸 굳이 왜 그랬어야 했나. 네, 좋습니다. 그리고 5위 아탈란타입니다. 4위권과는 6점 차가 나고요. 그 다음에 6위 로마. 이제 뭐 무리뉴가 뭐 거의 유로파 결승에서 좀 억울하게 또 우승을 또 못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앤서니 테일러에게 공항에서 의자를 던진 팬이 있는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네, 의자도 던지고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리고 7위가 유벤투스인데, 유벤투스가 이제 10점 삭감을 안 당했다면 3위 또는 4위입니다. 그쵸. 그래서 좀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좀 밑대가리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쉽지 않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유베가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알레그리 특성상 경기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뭐 승점은 쌓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팀이라서. 그리고 이제 강등 보면 이제 이승우가 뛰었던 베로나. 이승우의 베로나. 네, 제가 이승우가 기억하기로 베로나에서 딱 한 골 넣었던 것 같거든요, 중거리로. 밀란 상대로. 밀란전, 네. 밀란전. 그것도 생각나고, 또 베로나의 루카톤이 뛰었던 것도 좀 생각이 나요. 루카톤이. 네, 또 잘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크레모네스의 삼프도리아. 3돌. 네, 와우. 최악의 성적입니다. 삼프도리아 거의. 삼프도리아가 19점이고요. 크레모네스 27점, 베로나는 31점인데 스페지아와 동률임에도 득실차에 3점 밀려서 3점은 아니네요. 네, 3점 밀렸네요. 아닌가요? 이게 세리아는 아마 승자승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 수상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일단은 베스트 골키퍼. 프로베델? 맞아. 네, 프로베델 골키퍼가 수상을 했어요. 사실 또 라치오가 이번 시즌 실점도 좀 적었고, 성적도 좋고. 네, 최우수 수비수 네. 와! 김민재가 받게 됐습니다. 이적 첫 시즌에. 네, 와. 좀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사실 뭐 그러니까 한 팀에서 한 명 이상이 나온 경우는 없다 했는데 이번엔 다 깨졌죠. 다 깨졌죠. MVP도 흡이차가. 네, 그리고 공격수 오시멘, 미드필더는 바렐라가 수상을 하면서 또 굉장히 또 재밌는 일이 있었고요. 재밌진 않고 좀 대단한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리에 또 득점 순위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1위는 당연히 오시멘입니다. 26골. 네, 26골을 넣으면서 또 이번 시즌 또
사실 오시멘을 몰아치기보다는 되게 주기적으로 골을 많이 넣어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시멘이 처음에 릴에서 나폴리 갔을 때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좀 그 우려를 불식시킨 시즌이 아닌가. 자, 그리고 2위. 챔스 우승팀의 공격수죠? 라우타로 말했죠. 우승했어요, 벌써? 제가 우승할 것 같아요. 네, 21골이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블라이 디아라는 선수네요. 살레르티나나 16골. 아는 선수인가요? 네, 엄청나게 대단해. 네. 4위가 이제 레앙이고, 이제 5위가 루크먼. 루크먼 좋아요. 루크먼도 굉장히 또 빅클럽과 링크가 많이 나는 선수고, 공동 5위에 이제 지루와 은졸라 선수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골 넘긴 선수 보면 베라르디. 아직도 사소올로네요. 그리고 임모빌레. 와, 임모빌레. 근데 임모빌레는 좀 많이 떨어졌죠. 12골이면 임모빌레답지 않다. 그리고 흡이차는 12골 10어치. 텐텐의 기록을 했어요. 도움수는 1위입니다. 그래서 좀 요 정도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밀코사는 좀 스탯 생산이 아쉽네요. 98인데요? 아쉽다고요. 그 정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 아니에요? 텐텐 넘긴 적도 있었으니까. 근데 전보단 좀 폼이 떨어졌죠. 그쵸. 그래도 이제 라치오가 2위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요 정도로 리그 결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큰 이슈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거는 다음 시즌에 이제 이번 시즌 올해의 팀이 나오거든요. 세리에가. 네. 거기에 이제 김민재가 들어갈지. 전 무조건 들어간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적하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근데 뭐 들어간 사례가 더 많다고 하니까 좀 들어가고 이적하면 되죠. 아니 이게 다음 시즌 중간에 다음 보면 시즌 11월, 12월 보면 올해.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 우리 팀은 말이야 시간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 네? 제목 뭐라고요? 우리 팀은 말이야. 우리 팀은 말이야. 네. 우리 팀은 말이야 시간이고요. 이제 요거는 아마 저희가 좀 패닝 클럽이 많잖아요. 뭐 맨유도 있고, 첼시도 있고, 아스날도 있고, 바이언도 있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인테르 뭐 다양하니까 아마 이제 자기가 패닝 팀 하나씩 결산하면서 또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만든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첼시입니다. 와우! 첼시가 아니잖아요. 맞다. 네, 사실 변화구였고요. 이제 리버풀 결산 시간입니다. 그래서 승현이에게 두 번째 코너 진행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 결산인데요. 일단 성적부터 보자면 리그 5등 했습니다. 근데 사실 초반에 9등 했었잖아요. 10등도 했었습니다. 네. 첼시랑 경쟁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첼시랑 경기가 있었죠, 중간에. 맞아요. 그때 0대0이었죠? 네, 진짜 재미없는 경기였고.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무드릭이 교체돼서 나와서 그냥 쟤 빠른데? 괜찮은데?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빠른 데만 보여줬죠. 빠르기만 네. 했어요. 네. 그 경기가 시즌 하이였습니다. 아, 시즌 아예. 최고의 경기. 아, 네. 그래서 리그 19승 16, 9패. 챔스 16강에서 떨어졌고요. 레알 만나서. FA컵 32강에서 브라이튼을 졌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네, 이거 봤습니다. 어땠죠? 이때가 제일 못할 때였어요. 그쵸. 리버풀 축구를. 이게 FA컵 32강이면 대충 1월, 2월쯤이니까. 한참 못할 텐데, 이래서 이때 미토마한테도 골 먹혔나 그랬어요. 진짜 못했었고, 리그컵은 그래도 할 만히 있다. 맨시티한테 졌다. 16강에서. 네. 그리고 다 까먹었겠지만 커뮤니티 실드 우승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누홀 대전. 누홀 대전이었죠. 네. 둘 다 새로 와서. 그때 홀란드가 좀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홀란드 좀 못했고 누네즈 골 넣고 이날 이겼습니다. 그때가 딱 유일하게 팀이다 이런 소리 했었죠. 그때가 딱 유일하게 누네즈가 홀란드 이긴 날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뭐 성적은 뭐 이랬고 이게 시즌 전체 보면은 딱 승률이 50%더라고요. 52경기 26승. 괜찮은데요? 50%가 괜찮나요? 아닌가? 상위권 팀이 한 60, 70% 넘겨야죠. 그쵸. 승률. 그리고 이적 시장은 한번 찾아봤는데 영입한 거는 이번에 파비오 카르발류, 그리고 누네즈, 그리고 오른쪽 라이트백에 백업으로 썼던 칼빈 램지. 칼빈 램지. 네. 그리고 그 미드필더 마지막에 임대로 데려온 아르투. 겨울에 왔죠? 아르투는 여름에 왔습니다. 맞네요. 병원 그냥 저는 간거 기억이 아니에요? 없는데. 근데 본 기억이 없어요. 다 부상 인체로 영입했어요, 여름에. 왜 그랬죠? 모르겠어요, 저도. 왜 누워있는 애를 영입해서 요양 방법. 계속 눕다가 끝났습니다, 시즌이. 토리노 공기 좀 안 좋으니까 네. 한번 리버풀 가서 그렇죠. 누워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학포를 내리고 왔죠. 그리고 방출로 보자면 마네. 이게 좀 큰 딜이었고 미나미노. 그리고 오리기 FA로 카리우스도 FA로 되고 카리우스가 이번에 나갔네요. 네, 이제 나갔어요. 카리우스가 또
FA 나갈 때 뉴캐슬 임대 보내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뭐 나갔고 재계약은 이번에 밀러 1년 재계약 하고 이제 끝났죠. 네. 그리고 살라가 이제 주급을 35만 파운드를 받는 큰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조고메즈 장기 재계약했습니다.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그리고 엘리엇 장기로. 조금의 충신이네요. 충신인가요? 축구 잘해야죠. 없잖아요, 충성심. 아, 충성심은 높죠. 네. 잉글랜드 홈그로운이니까 또.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분야별로 나눠서 학점처럼 매겨봤거든요. 네. 좀. 네. 그래서 이적 시장 평가 D입니다. D. 네. 그럼 그 이적생을 하나씩 좀 평가를 해주시죠. 아, 이적생 평가할까요? 네. 한 명씩 매겨봅시다. 파비오 카르발류. 파비오 카르발류 C. C. 오. 이제 전 솔직히 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 점수보다 높네요. 파비오 카르발류는 약간 나왔어요? 좀 미안하기도 해요. 왜요? 아. 왜냐면 사실 임대 보내야 되는 애라 생각하는데 아. 임대 보내자 의견이 있었는데 클롭이 끝까지 남겨야 된다고 벤치도 못 앉고 결국 한 시즌. 근데 원래 D 줄라 그랬는데 C를 준 이유는 시즌 초에 그 뉴캐슬이랑 경기했습니다. 네. 그때 98분에 골 넣은 게 한 기억나죠? 경기도를? 네. 어. 라스트 미닛 골이 기억나서 D에서 C로 올렸고 누네즈 B뿔은 줘야죠. 전 B. B나 B 마이너. B 마이너라고요? B 마이너까지 B, 가요? B 주겠습니다. B. 왜요? 비싸잖아요 살 때. 아. 저는 1,000억 했잖아요. 네. 1,000억짜리가 이 정도면 아쉽다. 아. 근데 그러면 본인이 기대한다, 믿는다, 요 발언은 철회 안 하시나요? 아 믿긴 믿죠. 어. 근데 첫 시즌에 너무 부족했으니까 다음 시즌 네. 믿는다. 다음 시즌 더 발달된 모습 보여줘야겠다. 발달된다. 발전된 모습. 칼빈 램지 D입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장기 부상 당했어요. 그래요? 아놀드가 힘들 때 뛰라고 데리고 오는데 아놀드보다 먼저 누워가지고. 그 아놀드를 힘들겠네요? 그쵸. 네. 시즌 아웃 됐어요 중간에. 그리고 아르투르는 사실 제가 평가할 게 없는 게 H도 아프지 않나요? 하스피탈에서 H. 왜냐면 이번 시즌에 리그 13분 뛰었습니다. 와. 13분이요? 네. 저도 열세 경기도 제가 뛰어도 무실점할 것 같은데요? 그쵸. 13분 뭐 했겠습니까? 패스나 몇 번 했겠습니까? 네. 뭐 아르투르 이 정도. 학포? 졸라 했어죠. 학포 A. 저는 A 정도. B뿔 아니고요? A죠, 그래도. 아. 사실 생산성이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스탯 생산이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닌데 저는 그리고 겨울에 한참 힘들 때 와서 고생했다. 그리고 요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 시장은 그 리버풀 팬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는 모두가 다 합니다. 리버풀은 어디를 영입해야 된다. 그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이거 몇 년 동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영입 포지션에 실제 영입한 건 아르투르 한 명입니다. 그것도 영입이 아니죠. 그냥 이제 병원 그쵸. 시설 제공, 관광. 유니폼 제공. 그렇죠. 마사지사 한 명 가지고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추아맨이를 엄청 노렸어요. 아, 맞아요. 네. 저번 시즌 끝나기 전부터 계속 추아맨이 노린다 하다가 올 듯 말 듯 하다가 레알로 가버렸죠. 추아맨이는. 벨링엄도 똑같이 뺏겼네요. 벨링엄은 이거 전에 손을 뺐죠 오히려. 추아맨이는 막 비드도 하고 있어요. 추아맨이 노리다가 실패했는데 추아맨이라는 플랜 A는 오케이인데 그럼 놓쳤을 때 대안이 없었다. 그쵸. 이게 과연 팀을 운영한 자세가 맞나? 음. 이런 생각이 그럼 들고 바이치티치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추아맨이 플랜 B가 바이든지. 와우. 그래서 제가 여름 이적 시장만 보면 F 줄라 그랬는데 네. 학포 내꺼 온 것 때문에 D 줬다. 저 뭐 인정합니다. 보낸 경우는 마네 보냈잖아요. 마네 이적료 받고 보냈단 네. 말이에요. 마네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막 펄스나인 하면서 마지막 한두 달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죠.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시즌 초도 그렇고 아무래도 나이도 들고 마네가 약간 엄청 빠른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려오는 것도 보였고 해서 시기 잘 맞게 잘 팔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넨 가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 거다 이거. 그리고 주급을 엄청 많이 달라 그랬어요 마네가. 그래서 살라한테 주급을 좀 집중하려고 재계약을 마네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잘한 선택이다. 자, 그 미나미노는 저는 그래도 뭐 고마운 선수다. 뭐 그때 우승컵도 준 선수. 우승컵도 줬고 네. 그리고 이게 FA가 아니라 산 거에 2배로 팔았어요. 맞아요. 투자 잘 팔았어요. 모나코로. 요즘 모나코에서 엄청 못한다 하더라고요. 네. 사기를 쳤죠. 네. 리버풀이 약간 사기 전문가예요. 약간 리암 브루스터 맞아요. 이런 애들이. 그렇죠. 조던 아이브. 네. 조던 아이브, 도미닉 솔랑케. 강등시킨 거예요, 니네가. 솔랑케도 팔았어요. 니네가 강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모나코에서 못하는데 뭐 그건 알 바 아니고요. 네. 누네즈는 뭐 아까 말했던 거 기다려봐야 된다. 네. 이적 시장 뭐 이 정도고 감독 평가. 감독 C뿔 줬습니다. C뿔 준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적 시장 D 받은 거에 클롭도 자유로울 수 없다. 클롭의 그 권한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리버풀에서. 아무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네. 근데 클롭도 그 FSG 그 조넬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 본인이 안 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가 대본에 적어놓은 거 있죠. 클롭 어록.
벨링업 영입 포기에 대해서 5살짜리 애가 크리스마스에 페라리 사달라는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거는 1억 파운드 선수 6명 영입해달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얘기다. 그거랑 다르지 않나요? 진짜 다르죠. 6명 영입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1억 파운드를. 맨유세요? 1억 파운드 한 명이면 벨링엄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2년 동안 말했거든요. 벨링엄 사준다고. 네. 2년 동안 애한테 페라리 사준다 그랬는데 네. 비드도 안 해보고 비싸다고 영입 포기. 네. 벨링엄 안 사고 그래서 여러 명 산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네. 미드 보강할 거다. 근데 그럴 거면 벨링엄 하나? 아니죠. 아니 만약 이 선택을 원래 할 거였으면 이번 이적 시대 한 명은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리 데리고 왔어야 된다. 그쵸. 네. 그래서 링크 났던 게 지금 울버햄튼에 있는 마테우스 누네스라고 있어요. 그죠. 그 선수를 되게 싸게 살 기회가 있었어요. 20밀인가?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울버햄튼을 가면서 바이아웃을 달았거든요. 좀 네. 되게 싸게. 네. 되게 싸게가 아니라 한 50밀? 근데 비싼데요? 지금 그걸 알아보고 있는데 50밀에 사는 거. 아,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챔버 2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10불 준 거는 이거는 다 낙제점이지만 시즌 막판에 연승 보여줬다. 아놀드 올리면서. 그래서 다음 시즌 기대해 볼 만은 하다. 수비 C 좋습니다. 일단 선수별로 보자면 반다이크. 반다이어죠. 저는 반다이크 폼 떨어진 거 인정합니다. 요즘 평소보다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이유가 저는 폼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나이가 엄청 많지 않거든요. 그쵸. 수비수 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떨어진 이유는 약간 기다리는 수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반다이크는 미드진이 못 도와줬다. 맞아요. 그런 말 많아요. 이제 조금 기량이 예전보다 줄어든 건 맞는데 전술적으로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좀 그게 더 두드러졌다. 그래서 저도 반다이크 다음 시즌에는 그래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전 미드진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다. 물론 그 1819 그때처럼 미친 그때는 폼 못 보여줄 거지만 팀의 상황이 좋아지면 저는 B클럽 주전급 센터백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아마 이제 반다이크의 요런 원인은 좀 픽포드가 크지 않나. 저도 인정. 그 뒤 좀 더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조고메즈 넘어가보면 충신 아닌가요? 조고메즈니 아마 홈그로운 팀그로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계약했을 건데 네. 그거 감안해도 못합니다. 그래도 내보내야 된다. 조금은 잘할 때도 있었잖아요. 잠깐. 잘할 때도 있고 기본적인 툴은 있죠. 얘가 발이 리버풀에서 제일 빨라요. 반다이크보다 빠르거든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피지컬 좋죠. 좋은 거 아닌가요? 다 갖췄는데요? 근데 발 빠르고 피지컬 좋아요. 근데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못 하나요? 수비 지능이 없다. 내가 없군요. 네. 수비 지능 없고 그리고 조고메즈가 그런 말이 있어요. 키가 189인가 그런데 그냥 적당한 센터백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되게 어릴 때부터 189였대요 키가. 그래서 유소년 레벨에서는 얘가 압도적으로 큰 센터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헤더를 못 단다.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쉽게 수비에 못해서 헤더 연습을 안 해도 헤더를 다 따서 성인 무대 올라와서 헤더를 못 단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비약 아닌가요? 아니, 근데 또 편하게 자란 애들이 그래요. 그래요. 편하게 자랐나요? 저는 힘들게 자랐어요. 수비 지능 없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사람인데 수비 지능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말을 잘 못 들어. 한국인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듣나 못 듣나 EPL에서 수비 소통이 안 돼요. 잉글랜드. 약간 다이어랑 좀 또이또이가 아닌가. 다이어가 2명이에요, 팀에. 저는 근데 그래도 다이어보단 낫다. 그쵸. 다이어는 발이 느리잖아요. 미루잖아요. 애가 밉다고요? 아니 수비를 지가 안 하려 그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조고메즈는 그러진 않아요.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다 근데 뚫린다. 정리를 못하고 뚫려요.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어지르는 놈이랑 아예 아무것도 안 건드려서 변화가 없는 놈.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것보단 많이 뛰니까 다이어보단 낫다. 그리고 또 다른 센터백이죠. 코나테. 코나테는 저는 굉장히 기여했다. 후반기 그 연승하는데 큰 기여했다. 코나테 좋죠. 잘하죠. 코나테도 고메즈만큼 빠른데 얘는 수비를 잘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약간 경험이 없고 어려서 그런지 박스에서 되게 위험한 반칙도 하고 박스 근처에서 PK도 많이 주고 했는데 점점 발전한 게 눈에 보인다. 저는 그래서 부상만 없다면 프랑스 대표팀도 한 10년은 이끌어갈 수 있다. 그 정도 코나테, 우파메카노 이렇게. 불안한데. 그런가요? 그래서 지난 월드컵 때 그 조합으로 잘했으니까. 네, 코나테 월드컵도 나왔고 했으니까. 근데 우려되는 거는 얘가 약간 유리몸 기질이 있는. 유리몸 기질이 있는데 지금 쓰는 역할은 많이 다칠 수밖에 없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약간 이제 바란의 테크트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바람만큼 좀 땡큐죠, 근데.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수비진을 보면 로버트스는 사실 딱히 할 말 없이 기복 없이 잘해줘서. 네. 그리고 아놀드는 수비 불안하죠.
초반에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월드컵 갔다 오면 잘할 거다. 수비는 체력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수비도 그때 월드컵 이후로 나아졌다 생각하고 저는 아놀드는 수비 못하는 라이트백은 맞는데 나머지 툴이 저는 세계 탑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술 짜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에 효과도 받고. 수비 조금 못한다고 해서 버리기에는 킥이랑 공격 가담이 너무 그쵸. 좋아가지고 한창 되게 어릴 때부터 아놀드가 잘했으니까. 그렇죠. 리버풀이 사실 아놀드 전에 풀백이 되게 없었어요. 쓸만한 사람. 전에 누구였죠? 클라인 쓰고 있죠. 나다니엘 클라인. 왼쪽도 없었어요, 로버트. 왼쪽에 막 모레노 쓰고 있었어요. 그 제라르드 모레노. 네, 제라르드 모레노. 네. 돌아오지 않는 풀백. 그리고 막 왼쪽 누구 다치면 제임스 밀러 쓰고 오른쪽 다치면 제임스 밀러 쓰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는 C 못했다. 그리고 미드진 D입니다. F 아닌가요? F죠. 그냥 바이체티치 발로 D인가요? 바이네티치 발로 D는 아닌데 F 주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공감하는 거예요. 동정심으로. 왜냐면 제가 여기 한 줄 적어놓은 거는 이번 시즌 중원에 믿을 만한 선수가 있었나. 바이세티치죠. 한 명 되기도 힘들다. 그냥 사실 티아고는 나오면 볼스는 되는데 그냥 안 나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티아고 아르투르 이 두 천재들이 안 나옵니다. 아르투르는 솔직히 잘한지도 몰라요. 나온 게 없으니까. 아르투르 바르셀로나에서는 되게 잘했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네, 잘했습니다. 제2의 사비라고 불렸던. 선수별로 평가하면 핸더슨 아웃? 저는 그냥 국밥. 아웃하기는 좀 근데 가깝지 않나요? 주전은 이제 못한다. 주전 못한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시즌도 주전 주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사정상 많이 뛰었다. 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에이징 커버가 보인다.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아까 준석이 말한 거랑 똑같죠. 나오면 잘해요. 그죠. 기본은 축구 잘하는 애니까. 네. 너무 못 나온다. 그리고 이번 시즌 후반기 가서는 부상이 아니어도 못 나오는 경기도 있었어요. 조금 전술적으로 붕 뜬 느낌? 그랬고 티아고는 좋은 제이 오면 팔아도 된다. 이만큼 경기 못 뛰는 선수. 바르셀로나에 5밀에 넘길 생각 없습니다. 5밀은 아니죠. 양아치예요? 최소 25밀. 네. 20밀도 가는. 20밀. 20밀. 나이 있잖아요 이제. 차카 대체작 가는. 같은 리그네? 그리고 파비뉴가 한 시즌 내내 안 좋아요. F. 네, 파비뉴는 F라고 봅니다. 네. 저는 파비뉴 괜찮은 오퍼 오면 팔아도 된다. 안 올걸요, 그러면. 파비뉴 노릴만한 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하는. 당장 저번 시즌까지 잘했으니까. 모나코 리턴도 괜찮고. 맨유 같은 팀. 맨유가 카세미로 파비뉴. 네. 에릭슨 있잖아요. 프레드도 있잖아요. 몰라. 그냥 걔네가 살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왜요? 맨유가 리버풀 선수 마티치 데리고 간 걸 한번 봤잖아요. 마티치는 무리뉴잖아요. 그리고 마티치는 그때 잘했잖아요. 잘해서 샀는데 첼시 마티치는 잘했죠. 파비뉴는 지금 폼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굳이 약간 그리고 너무 수비를 너무 못해요. 솔직히 지금 토트넘 가면 주전이라고 봅니다. 싸빈점이죠. 네. 토트넘에 팔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35밀. 너무 싸다. 싸진 않은데? 근데 비싼데? 또 레비가 또 27.5밀 플러스 옵션 이렇게 사갈 거예요. 저 어린이 27.5. 28도 아니고. 네. 그리고 다른 선수 보자면 엘리엇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왜냐면은 엘리엇이 처음에 나올 때는 몇 년 전에 오른쪽 윙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오른쪽 윙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살라의 대치자를 할 수 있다. FM 본저였죠. 그쵸. 네. 그랬는데 얘가 한번 큰 부상을 당하고 시즌 아웃이 된 다음에 치른 시즌인데 이제 미드필더로 바꿨죠. 바꾼 이유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발이 느리다. 느려서. 이건 뛸 수 없다. 근데 미드에서 잘하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03년생인데 엄청 경기 많이 뛰었어요. 옛날에 오른쪽 윙대 때도 그렇고 공감이 좀 되나요? 03년생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과연 많이 뛰는 동안 성장했는가? 경험치 먹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커티스 존스 제가 시즌 초에 팔아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후반기 잘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커티스 존스 남기자. 네. 그리고 바이세티치 이번 시즌에 발견한 거잖아요. 04년생 미드필더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키워나갈 만한 삼성 미드필더. 그래서 만약 파비뉴를 내보낸다면 그 삼선을 주전급을 한 명 사고 한 시즌 백업 정도는 쓸 수 있는 기량이라 생각합니다. 주전은 못 뛰고. 03대 임대 안 보내나요? 백업 없다니까요. 여러 명 산다면서요? 근데 지금 링크 나는 게 생각보다 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리버풀 수비형 미들 링크를 진짜 신께 맹세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카이세도 카이세도 약간 뭐 찔락찔락 얘긴 나오는데 카이세도 안타깝고 진한 연결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완전 수비형에 특화된 선수가 링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팀버나 이런 애도 좀 찔러볼 만도 한데. 팀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냥 제가 좋아해요. 링크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왜 학점 D를 줬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문제를 거의 다 틀리는데 풀긴 풀어서 교수님이 F 주기 미안해가지고. 이걸 진짜 학점으로 비율을. 네. 그리고 여기 제가 뭐 안 적은 선수도 있거든요. 케이타 뭐 이런 선수. 아, 케이타는 진짜 평가할 게 없어. 그래도 그 티아고나 그 아르투르보다 많이 뛰지 않았나요? 티아고보단 모를까 아르투로보단 많이 뛰었는데 아르투르는 리그 뛴 기록이 없어요. 13분이라고. 13분 뛰었어 이번 시즌. 그래서 케이타는 제가 저번 시즌 끝나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려가지고 기대도 안 했고 그냥 나와도 하나보다. 네. 그리고 애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케이타 그리고 옥슬랜드 체인벌린. 옥챔. 네. 체인벌린도 돌격대장. 돌격대장이었죠 첫 네. 시즌에. 근데 너무 못하고 많이 뛰지도 않는다. 네. 케이타가 진짜 많이 안 뛰어요. 애가 수비도 안 도와주고. 갑자기 케이타가 들어왔다. 갑자기 생각이 그랬다. 미드. 뭐 케이타 닮은 애한테 맞은 적 있나요? 케이타 닮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개무서울 걸. 네. 케이타가 또 이번 시즌 나가잖아요. 네. 마지막 경기에 부상이라서 못 앉았거든요. 기니 A매치 갔다가 다쳐와가지고. 레전드네. 케이타 최악의 영입입니다. 네. 그래서 공격으로 넘어가자면 공격 삐뿔. 다 잘했어요. 학포. 전반기에는 저 루이스 디아즈. 잘했어. 질 경기 비기게 만들어준 게 루이스 디아즈죠. 후반기에는 학포. 그리고 살라는 한 시즌 내내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19골 12도. 네. 그리고 시즌으로 보면 살라 30골. 루이스 디아즈 뭐 말했다시피 시즌 초에 진짜 공격 캐리했고 피르미누도 있는데 피르미누는 저는 이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됐다. 마지막 경기에 골도 넣고 이번 시즌 공격수 한참 없을 때 나와서 골도 몇 개 넣어주고 해서 굉장히 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경기는 왜 4대4였죠? 무슨 경기? 마지막 경기요? 네. 그건 예능한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이미 결정돼가지고 지든 이기든 다 갈았어요. 그래요? 그 켈러가 선발이고 그랬어요. 켈러. 네. 그리고 그리고 공격진을 봤을 때 좀 우려되는 점은 이제 보강할 정도의 스쿼드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포화인가? 포함하진 주전급이 5명인데? 그 정도 명이요? 있죠. 포화 아닌가요? 누네즈가 백업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좋다 누네즈가 백업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려되는 점 네. 왼쪽 성향의 선수가 많다. 지금 오른쪽에 없죠? 오른쪽이 없다. 왼쪽으로 약간 빠지는 선수가 포지션상 스트라이커다라 누네즈 아니면 중도 좌파. 저 누네즈 중도 잡아. 중도 좌파. 그리고 루이스 디아즈 왼쪽 윙이죠. 개 좌파죠. 완전 왼쪽이죠. 학포 중앙도 뛰지만 사실 저는 왼쪽 윙어라 생각합니다. 진보 버프이네요. 사실상 좌파. 네. 그럼 조타는 조타도 두 자리 뛸 수 있는데 스트라이커 왼쪽 윙이에요. 다 왼쪽에 맞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왼쪽은 누구 줘야 될지. 그럼 엘리엇을 우사인 볼트한테 특각을 맡겨서 그럼 좀 빨라지지 않죠? 네. 달리기 특강 한다고요? 뭐 할 수도 있죠. 늦었죠. 네. 그래서 그거랑 살라의 백업 필요하다. 살라가 언제까지 풀 시즌 뛸 수 없거든요. 그렇죠. 나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살라의 대치자도 찾아야 된다. 은바페. 미쳤어요? 미쳤죠. 맹바페는 맨유라고. 왜요? 맹바페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네, 무조건 가요. 뭐 은바페 공 나오면 되나요? 02년생인가요? 은바페. 아니면 왜 98이에요? 그 형 네. 나이 많아요. 네. 가요. 무조건 가요. 왜요? 그냥 근거 없죠? 맹바페. 잘 이게 어울리잖아요. 어울려요? 그게 뭐가 어울려요? 그럼 맹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 삐풀. 네. 시즌 총평은 저 C. 근데 리그에서 4등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한 시즌 내내. 들어간 적, 한 번도요? 네. 들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첫 경기 비기면서 잠깐 들어간 적 있어요. 그게 경기 스타일 때. 할 때. 그쵸. 잠깐 들어갔었죠. 그래서 클럽 오고 최악의 성적. 중도 부임한 시즌을 뺀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유로파는 저는 갈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C. 그 베스트 선수는 저는 알리승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저는 살라 줄까 알리승 줄까 고민했다가 형이 정경기 나왔죠. 마지막 경기 빼고. 한 개 빼고. 저는 알리송 없었으면 5등 못했다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많이 와가지고 저는 감히 리그 베스트급이다. 동의합니다. 왜 그렇게 격하게. 졸라 잘해요. 알리송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그냥 안정적이던데. 알리송 잘하죠. 저는 그리고 알리송을 보다가 다른 키퍼를 보면 네. 그 스위핑하는 범위가 너무 짧아. 알리송 램스데일. 램스테일 있죠. 네. 범위가 더 넓어요.
에데르송 같은 애 보면 중앙선까지 와요. 그쵸. 네. 그리고 워스트 선수는 전 파비뉴. 저는 워스트는 기대치 대비라고 생각해서 파비뉴 좋습니다. 뭐 케이타 이런 애들 필요 없다. 케이타는 기대를 안 해서 그냥 이럴 것 같았어요. 케이타 체인벌리는 그냥 도움 안 될 것 같았고 네. 파비뉴는 사실 저번 시즌까지 잘했으니까 수비적인 능력도 너무 떨어졌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본인이 못 잡으니까 파울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보기 싫고 다른 팀 괜히 욕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워스트 파비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 네. 영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몇 등 정도 할 것 같은지. 영입이 제가 원하는 거의 한 80%? 80%? 네. 영입 뜬다면 한 리그 2등 아니면 3등. 오, 바로 올라오나요? 뭐 두 계단 오르는 거 아닙니까? 5등에서 3등이면. 그렇긴 하네. 저는 사실 우승권까지는 아니어도 우승 도전. 그럼 뉴캐슬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죠. 맨유, 맨유 이길 수 있죠. 아스날. 맨유 이번 시즌도 이겼잖아요. 7대0으로. 맞네요. 아스날? 아스날이 저는 이번 시즌만큼 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네. 생각보다 나가는 선수가 많고. 그래서 2위 또는 3위. 2위 또는 3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코너 우리 팀은 말이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첼시 승훈이 형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잡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코너. 이번 시즌 PL 베스트 11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잘한 11명을 저희끼리 뽑아보자 해서 준비를 한 코너고요. 포메이션과 선수 그리고 감독까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포메이션은 4-3-3이 근본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베스트 11 하면 월배도 그렇고 4-3-3이 좀 많죠. 그쵸.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레알 가기 직전 시즌에 아자르가 그 월드 베스트에서 왼쪽 메잘라로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미 베스트 11이라는 특성상 사실 뭐 크게 의미 없죠. 네 의미는 이게 없다. 베스트 11이 실제 팀 만드는 게 아니라서 네, 그냥 그죠. 공격 잘하는 셋 네. 이렇게 주는 거죠. 네. 이게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재능이 뛰어나서 그쵸. 무겨놓는 거라 크게 상관이 없죠. 자 보겠습니다. 저희 전반기 베스트 11 먼저 짚어볼게요. 골키퍼 닉 포프였고요. 왼쪽에 진첸코, 왼쪽부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파비앙 라우타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리산드로입니다. 제가 라우타를 너무 좋아해서. 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파비앙 쉐어, 키어러 드리피어. 중원에 웨데고르, 카세미르, 에릭센. 최전방에 레시포트, 케인, 부카요, 사카였습니다. 자, 그럼 후반기 저희가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골키퍼. 각자 생각나는 거 봐요. 저는 사실 램스데일. 아스날이 램스데일 없었으면 우승 경쟁 못했다.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알리송. 알리소. 저도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그래도 알리송이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우승했으면 램스데일이죠. 그쵸. 우승 못해갖고 이거는 줄 수 없다. 알리송 주자. 알리송. 네. 제가 그럼 골키퍼는 알리송으로 선정이 됐고요. 왼쪽 풀백. 사실 저희가 아까 녹음 전에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생각나는 선수 있나요? 아케나 아, 진첸코나 아케. 아케 진첸코. 저도 아케 진첸코 딱 둘밖에 생각 안 나요. 저는 아케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왼쪽 백이라는 그거에서 본다면 진첸코. 센터백도 겸업을 많이 해갖고 아케가. 아케는 사실 레프트 백이라 보나요? 요즘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든 펩이 변형 3백을 그쵸. 쓰니까 뭐 스토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아케가 좀 더 중요할 때 해준 게 많았고 아케 부상일 때 사실 조금 거기 공백이 티가 나요. 흔들렸죠. 네, 저는 아케라고 봅니다. 전 진첸코 가겠습니다. 저는 진첸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재능을 끼워 넣는 거니까 저도 아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해야 되죠? 그러면 아케 가시죠. 네. 좋습니다. 전 반반이어가지고 사실. 네. 저도 반반이었습니다. 자, 그럼 네이선 아케. 그다음에 센터백 둘인데 어렵죠. 센터백이 어렵죠. 생각보다. 조금 생각보다 사실 살리바가 잘했었는데 네. 조금 이제 후반기에는 부상이 많았어요. 네, 부상이 좀 있었고. 센터백 한 자리부터 정해볼까요? 한 명은 좀 확실한 선수. 마갈량. 저도 마갈량. 마갈량의 커버 범위부터 해갖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 저도 마갈량에서 동의합니다. 부상도 없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자리가 남았는데. 저는 이거 뻔하지 않나요? 뻔한 누구요? 디아스 아닌가요? 후뱅 디아스. 저도 후벤티아스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스톤스도
스톤스도. 근데 스톤스는 사실 조금 삼선에서 많이 뜨지 않았나? 너무 그것도 잘했는데. 그런데 센터백으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저는 기대 대비 잘한 건 스톤스. 아. 근데 저는 거의 디아스만큼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스톤스가. 근데 그것도 교류해야 됩니다. 경기수. 그쵸.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수비수라고 보기에는 수비적인 역할을 그것도 해서 잘한 건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는 디아스가 맞다고 그럼 봅니다. 디아스. 오케이. 저는 방금 나오가 말했던 거에서 출전 시간이 보니까 디아즈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디아즈. 그래서 그럼 후벤 디아스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풀백 저는 트리피어 그대로 가겠습니다. 베나이트죠. 그냥 제가 좋아합니다. 아. 잘 하기도 했죠. 아놀드 줄 수 있습니까? 아놀드 줘도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근데 이게 한 시즌 베스트이기 때문에 아놀드 주긴 무리가 전 있다. 트리피어. 저도 트리피어. 저도 트리피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기에서 이 후방 저희가 뽑은 5명 중에 유진세 선수 트리피어밖에 없다. 다 바뀌었네요. 네. 논쟁의 여지가 너무 없네요. 네.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원을 보면 사실 일단은 외대골은 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사실 외대골은 3명이 고정이라고 저는 고정인가요? 봤어. 그런가요? 왜 고정이죠? 외대골을 로드리, 덕배, 셋이 고정 아닐까요? 저 정확합니다. 이게 아닐 수가 없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이거 녹음 전에 대본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딱 로드리 덕배 외대골. 뭐 맞긴 하네요, 사실. 네, 이거 망했는데 이게 이거 고민을 고민해볼 만한 선수. 브루노 페르난데스? 근데 급해도 근데 조금 중간에 못했어요. 그쵸. 그것도 그렇긴. 네. 오히려 자카. 잠깐 후반으로. 네, 보면서 후반기에 못했죠. 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애매하던데요? 사실 그 전반기 때 지금 제가 보는 건데 파티 줄만하지 않았나요? 전반기 파티, 후반기의 파티는 죽었어야 돼요. 줄는 게 아니라. 또 죽이나요? 죽었어야 네. 돼요, 그 형은. 외대고르 로드리는 전 무조건 들어가. 덕배도 무조건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외대고르 로드리 덕배 이렇게 아. 선정이 돼서 전반기 카세미르 에릭센 둘 다 빠졌다. 메뉴가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근데 4등인데요? 그러니까 5등이 너무 3등이죠. 3등이었어요. 3등이죠. 네. 자, 그럼 최전방 볼 텐데 일단 우측 사카는 고정이 아닐까? 저도 그런가요? 오른쪽 윙이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있죠? 살라. 세계적으로 거의 희귀한 포지션이라고. 오른쪽 윙이요? 네. 뭔가 왜요? 그렇지 않나요? 오른쪽 윙. 왼발잡이가 마레즈도 있고, 마레즈가 있네요. 살라도 있고. 살라리고도 오른쪽 윙 뛰는데. 저는 아. 이게 SNS 계정에서 어떤 계정에서 살라랑 사카 스탯을 딱 비교를 했는데 네. 사카도 물론 잘했지만 살라가 확실히 기록상 더 좋더라고요. 맞아, 그건 맞아요. 리그 기록을 보니까 경기는 완전 똑같고 사카는 14골 11개 어시인데 살라가 19골 12개 어시라 그죠. 저는 그래서 살라를 넣어도 되지 않나. 저도 살라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오. 저는 사실 살라가 잘하는 것도 맞고 한데 저는 사카가 오른쪽에서 뭐 드리블 돌파 쳐주고 저는 사실 그 리버풀에서 살라가 없을 때의 무게감 네. 그리고 아스날에서 사카가 없을 때 무게감 저는 사실 사카 쪽이 조금 더 아 그런가요? 그림이 크지 않아.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사카가 그 오른쪽에서 뭐 이번 시즌 성장도 많이 했고 드리블 돌파 좋았고 마무리 능력이 향상된 게 좀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살라는 저는 이번 시즌 도움은 많았지만 생각보다 득점이라던가 아니면 쇄도할 때 움직임에서 미스 이런 점들에서 봤을 때 리그 베스트로 선정되기엔 사카가 너무 잘했다. 저는 거기 생각합니다. 약간 살라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스텝 뻥튀기가. 그러니까 약간 아니, 실제 넣은 건데 어떻게 뻥튀기. 공격 쓰면 뻥튀기가- 어차피 뿅튀기든 뭐든 일단 넣는 게 우선 아닌가.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카가 성장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살라가 조금 내려온 것도 맞는데 그 임팩트가 그래서 그렇지 사카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폼 떨어진 살라보다는 못했다. 그리고 저는 살라가 그게 있다 생각합니다. 좀 엄청 여유로워졌어요, 이제. 왜요? 축구를 오래 했잖아요. 아니, 또 공감이 그게 축구 도사 느낌 있어. 그래, 이제 축구에서 느낌이 나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슛 찬스를 지가 못해서 놓쳐도 막 자책도 안 해요, 별로. 아니 근데 저는 그 이번 챔스 예선전 보면서 네. 이상한 거 많이 날리던데요? 챔스 예선전 잘했는데? 아니 나폴리전 이런 거 보면 나폴리전은, 나폴리 첫 경기, 나폴리랑. 첫 경기는 어쩔 수 없죠. 1차전이었잖아요. 네. 그건 다 그거는 정말- 다 못했습니다. 음. 그거 그냥 지엘린스키한테 탈탈 흘렸어요. 저는 사실 그래도 사카가 아닌가? 사카가 그래 전술적 네. 가치 및 그리고 순위가 증명하는 게 네. 양팀 에이스 아닙니까? 사카와 살라가.
근데 사카는 2등을 만들었고. 아니 근데 그거는 마르티넬리도 넣었고 외등으로 넣었잖아요. 외대모도 있잖아요. 저 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골 넣은 선수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맞긴 한데 그래도 저는 사카가 맞다. 사카가 더 가치 있는 선수다. 네. 사카가 어리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 더 잘해 보인다, 어려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가요? 어려서 잘해 어려서 보였다. 잘해 네. 보인다. 왜냐면 보통 어린 선수면 더 발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좀 더 사카가 그런 면에서 부각돼 보이는 게 아닌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은 그런 생각이 많아요. 뭐 리키 푸츠, 네. 안더슨 파티.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많이 봤고 아르투르도 사실 잘하다가 네.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 너무 많이 봐서 어린 애들인데 뭐 피르포. 못했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필포 당신 아니에요? 성남이고 당신이잖아요. 당신 분단 필포죠? 들어보세요. 그때 세리오 고메스, 쿠쿠레라 이런 선수들 같이 뛸 때 바르셀로나 보드진이 피르포가 가장 잘한다 해서 낙점을 했는데 제일 못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는 뭐 이제 뭐 밑에서 올라왔던 뭐 잠깐 올라왔던 주한 미란다라든지 이런 선수들 봤을 때 토디보 이런 애들 봤을 때 세메두. 세메두는 나이 들어서 만나요? 데리고 왔죠 저희가. 그러니까 좀 이제 어리다고 잘하는 거는 전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사카가 좀 잘했던 것 같다. 근데 사카가 이번 시즌 확 더 잘해졌어요. 그건 진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저번 시즌에는 별 볼일 없는 선수라고 봤는데 별볼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바뀐 게 유로를 기점으로 아, 확장해진 것 같아요. 성장했다. PK 실패하고 이제 화가 났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유로 대회 시작할 때부터. 유로에서도 잉글랜드에서 좋았고, 사카. 그 뒤로부터 잘하네. 점점 잘한다, 더 잘하는 느낌. 그래서 살랍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리그 베스트는 잘라주고 사카는 뭘 줘요? 만약 있다면 기량 발전상. 아이고 NBA인가요? 발도둠 상금. 그쵸. 네, 저는 그래서 많이 성장했다. 전 사카입니다. 사카가 정배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사카로 가요, 그럼. 사카 맞아. 네, 사카. 네, 뭐 사카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요 논란이 많죠. 30골의 해리케인 네. 과연 윙에 넣어서 베스트를 만들어야 되는가? 일단 최전방 홀란드가 확정입니다. 네. 너무 잘해. 골 기록이 많이 좋죠. 네, 최전방 홀란드 확정인데 이제 왼쪽에 레시포드 케인. 저는 그럼 케인 아닌가요? 저도 케인. 아니, 저는 그건 레시포드보다 케인이 잘했다. 네. 인정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줘야 되는가, 베스트 11을. 베스트 11은 잘한 11명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에서 제일 잘했다를 뽑는 거예요. 그죠? 센터백 두 자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케인이 밀린 거다. 케인이 레시포드보다 잘했지만 홀란드가 더 잘했기 때문에 밀린 거고 레시포드는 그 포지션에서 잘했기 때문에 레시포드를 줘야 된다. 근데 전 그것도 있어요. 레시포드 후반기 폼 보면은 네. 그 정도까지 저는 저 포지션을 그렇게 고수할 저는 정도로? 그리고 레시포드가 잘한 건 맞는데 그걸 주기에는 케인이 미친듯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가 왼쪽 윙에서만 뛴 게 아니라 최전방에서도 좀 뛰었잖아요. 네.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베스트 11 뽑을 때. 아, 예. 와우. 그게 이제 멀티성의 장점인 거죠. 근데 케인이 왼쪽 윙이 쓰지 않았잖아. 근데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쵸. 아니, 역할은 그렇지만 아니 그것도 역할이에요. 그쵸, 아니, 역할이죠. 그런 걸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전방위 뽑을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홀란드 가운데 넣고 케인은 측면에 우겨 넣어도 알아서 잘할 거다. 그래서 둘 다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전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케인을 줄 거면 4-3-3을 안 하고 4-4-1을 해야겠다. 4-4-1. 그게 아니라면 케인을 줄 수 없다. 저는 그래도 케인 주겠습니다. 저도 그래도 케인. 케인 줘야죠. 케인 여기 재웠는데 우겨 넣어도 레시포드가 훨씬 잘합니다. 네, 너무 예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약간 이제 베스트 11. 공감 전문가 타이틀 단 뒤로 녹음해서 격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 컨셉이죠. 네, 컨셉 맞나요? 기믹인가요? 인생이 네. 기믹이에요. 네. 또 이제 최근에 또 톡방에서 기믹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너 얘기잖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 저는 에디하고 주겠습니다. 저도 에디하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에디하고 생각합니다. 해가 다 똑같네요. 저도 전반기랑 후반기 둘 다 에디요. 저는 사실 그 전반기에는 아르테타가 전반기 나왔었죠. 아르테타가 전반기 맞죠. 아르테타. 근데 이제 후반기까지 봤을 때 막판에 이제 리버풀전 기점으로 무너지는 거 보면서 에디하우가 그래도 지난 시즌 10몇 등한 팀을 4등까지 끌어올렸다? 굉장한 성과로 봅니다. 사실 펩도 줄만하긴 한데. 그렇죠. 좋을만해요. 근데 무슨 팀인데? 그러긴 좀 더 에디하우가 올해 감독이니까 저도 센세이션했다. 그래서 저는 에디하우가 맞지 않나. 맞습니다. 네. 우승했다면 아스날 우승했다면 무조건 아르테타. 네, 그죠. 무조건 그런 아르테타죠. 저 우승할 줄 알았는데. 저도 할 줄 알았어요. 저도요. 파티랑 홀딩은 죽어야 돼요.
파티가 근데 그만큼 못하네. 아니 근데 그래도 홀딩 홀딩은 그래도 머리 심었잖아요. 홀딩은 경험 많이 했어. 그 머리 심었잖아요. 머리 심은 거랑 뭔 상관이에요? 머리 축구랑. 심으면 조금 보기에 좋으니까. 그리고 홀딩 그렇게 많이 뛰지도 않았는데. 근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요? 나오면 졌잖아요. 어쨌든. 많이 안 뛰는데 그 뛸 때마다 많이 가 어떻게 되는 그거는 졌어요. 부상당한 토미야스랑 살리바 탓이라고. 토미야스는 토미야스가 뭐예요? 뭐하는 새끼길래 맨날 아파? 일본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코너 저희가 13분 걸렸습니다. 네. 그만큼 정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예스! 네. 저희가 이제 PL 베스트 11이 너무 빨리 끝나서 그러면 급조해본 코너고요. 내가 축구 선수라면 갖고 싶은 능력. 이름하여 능력조합 특집입니다. 아니 그거 이게 그러면 다 좋은 것만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나만 골라.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의 오른발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뭐 아놀드의 오른발이 좋다 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은 좀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군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한 명씩 본인은 누가 되고 싶은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 전파한 따끈따끈한 뉴스, 네 파브리쇼 로마노의 히어리고가 떴습니다. 바로 리버풀의 메갈리스터. 벤제마도 같이 떴네요. 거기. 벤제마 어디 가죠? 이티아드 아닌가요? 네, 알티아드. 네, 벤제마도 알 이티아드로 떠났다는 소식 저희가 이제 엔딩 토크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 해볼 텐데 일단은 승현이 먼저 오늘 주인공이었으니까. 저 주인공이었어요 제가? 리버풀 결정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축구 선수가 된다면 어떤 느낌으로 되고 싶은지. 어떤 느낌으로? 약간 뭐 축구 선수가 돼야 되나요? 아니, 뭐 축구 방송이 일반인 얘기하죠. 그래야죠. 네. 저는 진짜 아놀드 같은 느낌. 경신고 아놀드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는 단점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단점이 매력이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육각형보다 하나를 유독 잘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축구는 잘하는데 좀 눈치가 없다는 거. 아니 축구에서 인성 변환이 아니라 커트 주마의 인성 이런 걸로 가면 어때? 아이반 톤이 약간 호나우두의 머리. 벤제마의 범죄 이력. 이런 거 좋다. 아니면 축구를 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카이세도처럼 네, 이제 뭐 저는 갑니다. 뭐 이런 거 한다던가. 그것도 어릴 때 괜찮다. 어릴 땐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평탄하게 살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좀 언론에 뜯겨보고 저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약간 구설수에 오르고 싶다. 약간 좀 이제 맞고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맞지 않고요. 그런 건 다른 거예요. SM이야? 그거 아니에요. 네? 강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능력으로 하나 가진다면 아놀드의 킥력. 아놀드의 킥력. 오른발은 아놀드. 네. 그리고 뛰고 싶은 포지션 어디죠? 풀백이죠. 근데 풀백이 주목 못 받아요. 그럼 어디 뛰어야 돼요? 아니 근데 풀백에서 최고가 되면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마르셀로처럼. 그건 그런데 근데 뛴다면 윙어면 그래도 주목받지 않나요? 윙어는 주목받죠. 근데 풀백이 주목을 못 받아요. 주급도 짜요 보통. 그래도 아놀드의 능력이면 풀백 뛰어야겠죠. 저는 매력적인 포지션을 생각합니다. 풀백. 승훈이 형은? 저는 바로 그냥 딱 카세미로. 제가 빛나기보다는 모드리치나 크로스처럼 정말 월클에 약간 받쳐주는 역할? 뒤에서 딱 받쳐주고 너네가 알아서 좀 공격 좀 해라. 약간 그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 않아요? 구경해요, 카세미가. 아니 제가 수비하고 앞에다 패스 찔러주면 알아서 하겠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이제 갖고 싶은 하나의 능력 좀 아놀드의 오른발 얘기를 했는데 카세미로의 얼굴. 김조한 씨 아닌가? 딱히 생각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카세미르 위치에서 뛴다면 피를로의 그 패스는 카세미루 체격에 피를로의 킥력. 네, 카세미르처럼 수비를 하면서 이제 가끔씩 공간 나오면 이제 뒤에서 롱패스 그냥 뿌려주는 역대 거. 최고의 수비가 되겠는데요? 그쵸. 이론상 최고이죠. 네. 그러면 이제 송나우 씨는 네. 어디서 뛰고 싶으세요? 저요 넘버 10이요. 넘버 10. 그 넘버 10 멋있긴 해요. 공미 아니면 이제 측면 공격수가 되겠죠. 공격수죠. 아니죠. 공미. 완전 공미. 완전 공미. 외대고르 느낌. 외대고를 너무 맷잘납니다. 토티. 디발라, 토티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판타지스타가 되고 싶다. 네, 판타지스타. 그럼 이제 얼굴은 카카? 아니요. 누구 얼굴을 갖고 싶어요? 그건 한국인이 좋은데. 얼굴 하나씩 말해보죠. 이렇게 그래요. 태어나서. 얼굴 하나씩 뭐라고. 저는 안정환이요. 안정환. 축구 선수 중에 안정환? 저는 데실리오. 데실리오. 실리오? 전 그렇게 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저는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 대용. 대용. 대용 멋있. 잘생겼어. 대용 좋아요. 귀염상. 저는 마르키시오. 마르키시오 진짜 정석적인 꽃미남. 근데 털이 너무 많아요. 밀면 되죠. 밀면 되죠. 뭐 요즘 레이저 제모도 합니다. 전신 왁싱 하면 돼. 네. 전신 왁싱.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디 10번에 뛰고 싶고 네. 뭐 하나 특색 있는 거 갖고 싶다 하면 특색 있는 거? 얼굴? 얼굴 안정한 얼굴은 특색 아닙니까? 아니 특색 안정한 정도면 특색이 그럼 있는 저 왼발. 디발라의 왼발. 디발라의 왼발. 뭐 디발라 하면은 또 슈팅도 좋고 패스는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때리지 않나. 무난하게. 나와줘. 개 미쳤죠. 제 차례인가요? 전 사실 조금 플레이 스타일은 키에사 같은 스타일 좋아합니다. 아, 키에사. 약간 이제 측면에서 빠르게 돌파해주는데 양발 슈팅되는. 그래서 저는 굳이 능력을 갖자면 키에사의 양발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자니올로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처음 막 네. 뜰 때. 양발에다가 애가 슈팅도 좋고 네. 떡대도 좋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패드를 맞추러 갔죠. 네, 열심히 뛰고 있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뛰는 포지션 정하자면 저는 오른쪽 윙어. 아 오른쪽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실축에서 주발이 왼발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부럽다. 왼발잡이. 그 대신에 저 오른발이 조금 힘듭니다. 패스 제외하고 조금 힘들어요. 저는 왼발은 아예 없는 수준이라. 그럼 이제 약간 그 외발 축구 선수. 네. 로벤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서 있는 용도. 네. 근데 로벤은 왼발이 7이잖아요. 네. 네. 본인은 왼발은. 왼발이요? 왼발 본인 왼발은 로벤의 오른발이요. 로벤 오른발 느낌이죠. 아. 그 본인의 왼발은 로벤의 손과 같다. 약간 그건 어때요?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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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선수 체형 중에 다양하잖아요. 안토니. 최악입니다. 아니, 수비형 미드필더 트신다는 분이 안토니 체형. 그게 농담한 거죠. 아. 저는 조인성. 네. 조인성이요. 왜요? 키 크고 이게 약간 슬림해갖고 모델 갖고 약간 병약 섹시라고 하죠. 병약 섹시. 근데 아니요? 뭐 안 돼요? 그건 그냥 연영과 아닌가요? 아니 그냥 조인성 체격에 축구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얇은 다리로 디발라처럼 슛을 한다 생각해봐요. 아니 그런 낭만도 있어요. 키 작은 센터백. 리산드로. 키 130. 여자친구다! 블린트. 제가 그래서 칸나바로 좋아했었거든요. 핑크 본 적 있나요? 아니 나중에 왔죠. 감독 때. 아니 저 칸나바로 감독하고 있을 때 선수 영상을 제가 봤죠. 제가 막 실제로 축구할 때도 제가 거의 센터백 풀백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칸나바로처럼 축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못해서 거기 박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제가 자원해서 갔죠. 재밌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수비도 재밌는데. 좀 내려가 본 적 없어요. 공이 무섭습니다. 일단 체형 얘기했는데 조인성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훈 형님은 수비형 믿으니까 뭐 카세미어처럼 좀 키가 크고 체격 좋고. 캉테도 좋긴 한데 캉테는 키가 너무 작은 게 항상 아쉬워가지고 키 큰 게 좀 낫지 않나. 칸나바로 땅땅한 가투소. 저는 약간 이제 브란트. 율리안 브란트. 브란트 어떤 체형이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약간 살집이 있어요. 그냥 보면 브란트다. 그게 뭐예요? 약간 그 있잖아요. 그 무한도전에서 정형돈 뒤에 보면 정형돈인 것처럼 브란트나 괴체 이런 친구들은 브란트가 보면 알아요. 체형 비슷한. 그러니까 레버쿠젠에서 조금 말랐었는데 살집이 좀 붙고 벌크업이 좀 되면서 근데 약간 좀 브란트 느낌이 좋아요. 훅은요? 네. 브란트 느낌 좋아요? 아우 진짜. 그러면 하나 맞아요. 축구하느라 국적. 국적? 이거 쳤어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빼고. 그러니까 안정은 얼굴인데 국적은 막 끼니. 이런 거. 그러면 안 되죠. 잠깐만. 왜 안 돼요? 한국인이면 한국인같이 생겨서 좋은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안정환이 뭐 푸에르토리코 대표팀.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왜요? 조합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푸에르토리코 중에 스페인 대표팀의 얼굴은 안정환이에요. 멋있잖아요, 좀 이런 거. 나는 괜찮나요? 어울릴 것 같은데. 뛰고 싶은 나라. 한국 국대 빼고. 홍콩. 어디 나가죠? 나가면 되죠, 뭐. 아니, 본인이 아까 홍콩 여행 계획 중이라고. 맞아, 정말 그래.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나라라서. 네, 홍콩 국대. 아니면 크로아티아, 헝가리. 그거 괜찮죠. 저는 이제 약간 저도 정말 홍대병이 있어서 리히텐슈타인이나 코소보. 아니, 룩셈부르크, 몰타. 그러니까 되게 좀 작고 평화로운 나라인데 베로제도. 이제 국대에서 내가 에이스. 그런 느낌으로. 저도 약간 준성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만큼 작은 나라는 아니고 약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 정도 말고 한
스코틀랜드 이 정도. 거긴 유로 본선 정도 가는데 막 따본 적은 없고 16강 8강 가본 적은 없고. 근데 내가 가서 하고 내가 월드컵 보내고 한 번. 네가요? 축구 선수 아니에요, 제가? 맞아. 승훈이 형은 브라질인가? 아니에요. 아니면 미국의 보스턴? 아니, 고민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정말로 우승할 수 있는. 보스턴. 갑자기 보스턴 사람. 국적이요? 미국인은 아닌. 그러니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가든가, 네. 아니면 아예 못 가는 나라를 해서 그냥 월드컵은 편하게 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안 뛰구나. 클럽 대회 좀, 아. 챔스에 좀 집중하고, 월드컵 그런 거는 그냥 집에서 TV로. 라이언 근데 역시 이제 국적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국적보다 마음. 남미도 근데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남미요? 남미 국가. 뭐 국가도 축구. 프랑스는 기아나. 아니, 볼리비아. 볼리비아. 아이티비야. 아니면 뭐 페루 이 정도. 페루. 우루과이. 우루과이. 페루는 우루과이. 우루과이 좀 잘하죠. 잘하는 편이죠. 네. 근데 월드컵 우승이 없잖아요. 아니,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월드컵도 못 왔잖아요. 네. 그것도 얘기했죠. 월드컵을 내가 보내. 약간 내가 이제 보낸다. 저희가 얘기했던 거 이제 리히텐슈타인 같은 나라에 가서 월드컵을 보내요? 이제 월드컵 보내 유로 본선을 보내겠다. 와우. 아. 이제 룩셈부르크. 상대 팀이 아무도 안 막고 나만 막는데 내가 다 뚫어. 어. 난 왜냐면 양발에 프랑스 아니 근데 상대 팀이 아무도 안 막 나만 막는데 상대 팀은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걸 다 뚫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슈퍼히어로. 독일 센터백이 나만 다 막는데 뚫어요? 그 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리디거 질레인데 내가 이제 다 비집고 들어가서. 오. 그래서 약간 이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아, 거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될 거면은 이제 리히텐슈타인 됐고 월드컵 우승. 이러면 이제 그러면 고트죠. 네, 고트죠. 그냥 고트죠. 고트가 되는 게 목표다. 리히텐슈타인은 월드컵만 보내도 논쟁할걸요. 아니, 그냥 월드컵 예선에서 그냥 조인이만 해도 진짜 그러고 은퇴하고 이제 조지 웨아청 대통령. 대통령까지 네, 해요? 조지 웨아청. 멋있는. 그런 나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 네. 괴물지 장관은 않아요?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영웅인데 또 이제 뭐 한양대네? 한양 쪽이 왜 아니에요? 예? 됐고요.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약간 완전한 고트가 되고 싶다. 될 거면. 그것도 이제 변방 나라부터 시작해서. 네, 좀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의외네요. 아르헨티나 말할 줄 알았는데 준석이는. 왜요? 메시 좋아하잖아요. 아니 메시 따카리가 아니라. 아니 그럼 당신은 뭐 디발라 따까리인가요? 아니요, 저는 홍콩 사람인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얘기해보고 끝내죠. 자, 내가 소속된 국가의 월드컵 우승 vs 내가 소속된 팀의 챔스 우승. 승훈이 형 빼고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당연히 월드컵 아닌가요? 황은 월드컵. 저도 월드컵입니다. 저는 챔스 4번 들기 대 월드컵은 저 월드컵. 저도. 뭐 그렇죠. 그럼 이게 문제 VS인가요? 그런가요? 그 정도로 월드컵 우승이 중요한가요? 그쵸. 그게 애국심이라는 거고요. 애국심은 그건 관련이 그리고 없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거세요. 챔스 대 월드컵 경기할 때 저는 경기 수준은 이제는 따라잡아서 챔스가 높아. 아, 훨씬 높죠. 맞아요. 그것 인정하지만 저는 그래도 상징성. 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축구 안 보는 사람도 보는 대회예요. 그렇죠. 챔스는 그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다. 월드컵 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해본 파일럿 코너. 네. 능력대전. 이상한 이름 붙이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코너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52회차 녹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따끈따끈한 이슈죠? 네. 이슈가 올라왔어요. 일단은 로만 오피셜 히어리고가 떴고요. 이제 맥칼리스터가 리버풀로 이제 이적을 거의 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중원보강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리버풀 팬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리그는 적응도 됐고 브라이튼 제가 후반기 에이스가 생각했기 때문에 맥칼리스터. 그리고 가격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생각보다 쌀 것 같아요. 40까지는 아니고 55밀? 왜냐면 처음에 막 70 막 이랬거든요. 처음에. 여기서는 60에서 65밀 파운드로. 나쁘지 않다. 1000억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900억쯤 되는 돈인데 저는 맥칼리스터 영입은 일단 제 기분 좋은 건 원하는 선수 그리고 빨리 마무리하는 거. 아직 오피셜은 안 떴잖아요. 오피셜도 빨리 떴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이거 딜 마무리하고 다른 미드필더 계약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프리시즌 전에 되도록이면 다 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림 벤제마 선수도 알 이티아드로 히어리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계약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뭐 벤제마도 떠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하베르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 레알 입장에서 뭐 톱 보강도 할 것 같고 이제 중앙에 벨링엄도 오면 아마 다음 시즌 레알은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근데 하베르치 온단 말도 있고 케인 얘기도 있어요 사실. 둘 다 영입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둘 다요? 그럼 거의 160ml 가까이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쯤 되겠죠 둘 다 살려면. 저는 근데 하베르치를 왜 살라 그러는지. 잘생겼잖아. 근데 페레즈와 이제 감독이 좋아져. 네 안첼로티가 정말 열망하던 선수였고 첼시 가기 전부터 원했었다. 잘할까요? 근데 저는 의외로 또 그런가? 잘할 수도 뭐 있지 이 선에서 쓰지 않을까요? 뭐 최전방에서 망한 거 다 아니까. 않을까. 근데 최전방에서 쓸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 시즌방이 선에 없어요 선수가.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호드리그니까. 네. 근데 첼시에서 한 거 보면 최전방은 저 선수는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솔직히 가서 부활을 하든 아자르처럼 먹튀가 되든 알 거 아니고 돈만 많이 주면 되니까. 아, 저는 케인 가면은 케인은 무조건 잘할 거고. 그쵸. 저는 케인이 내년에 아마 FA일 거예요. 네. 네. 근데 반대로 B클럽 갈 기회는 오히려 이번 시즌에 이번 이적 시장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아스날 갈 기회는 내년이밖에 없습니다. 아 솔캠베. 솔캠베처럼 아스널 오면 봤나요? 봤죠. 땡큐죠. 개땡큐죠. 그래서 아마 레알 이번에 안 간다면 레알은 어떻게든 채울 거 아니에요 그 자리들. 그리고 만약에 미넨도 지금 필요하죠. 미넨도 뭐 오시멘을 데리고 오든 뭐 블라우비치 데리고 오든 채울 거고 오히려 내년 FA 때는 생각보다 갈 데가 적어질 수도 있다. 이미 가려는 팀들은 다 보강을 네, 이미 보강 끝냈을 수도. 자, 그리고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이 재정적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제랄 로메로 피셜이 떴고요. 그 다음에 뭐 마테오 모레토 같은 기자들 모두가 이제 승인이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우오 가비의 1군 등록이 드디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고 마르티네스 영입이 아마 곧 성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 성사할 때까지 오래 걸렸고 이제는 이제 바르사 팬카페에도 이런 반응이 좀 올라오고 있죠. 이제 라리가에서 라포르타로 이 메시 권한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배트말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비도 설레발을 떨고 있고 이제 뭐 여러 선수들 레반도프스키 참 말많은 선수예요. 뭐 메시랑 뛰고 싶다. 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빨리 조금 이제 영입이 확정이 나서 뭐 이번 시즌 여름에 또 보강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페란 나가고 하피냐 나가고 파티 나가고 다 공격수를 좀 새로운 얼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앞대 복귀시키면 쓰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조금 다음 시즌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메시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말이죠? 아니 메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미 사우디랑 마이애미에서 다 왔는데 다 튕겨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6월 15일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인데 그때까지 바르셀로나에 좀 오퍼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승인이 떨어졌음에도 저는 사실 뭐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올 확률이? 네. 생각보다 낮네요. 왜냐면은 50이죠? 지금 나온 기사로는 다음 시즌, 즉 이번 보강을 위해 40밀을 절약을 했다는데 메시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사우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우디의 제한이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시 입장에서는 뭐 정해진 팀도 없는데 사우디 제한을 마냥 거절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른 유럽 팀이랑 또 링크가 난다기에는 또 본인이 바르셀로나 아니면 안 뛰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물쭈물하다 뺏기지 말고 다음 녹음 전까지는 조금 확정이 났으면 좋겠다. 다음 주 금요일 전에는 좀 확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메시 뛰는 거 보고 싶긴 하네요. 네, 메시 얘기한 하품을 하는 관심 없어요. 분도 계시네요. 당신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축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U20 4강 보십니까? 예? 이미 U20 상황 사강. 갔잖아요, 4강. 아니 그러니까 경기 볼 거냐고. 보고 있어요. 몇 시? 이번에 시간대가 좋아요 4강이. 몇 시에요? 아침 6시. 우와, 미친 새끼. 그 무슨 이게 일이에요? 좋은 거예요? 요즘 기가 나는데. 한번 보시죠. 6시면 좋죠. 왜? 애매하지 않잖아요. 너무 새벽인데. 금요일 되는 아, 금요일 아침이. 그러면 안 봅니다. 제가 금요일에 수업이 2시이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보고 자면 되는데. 아, 보고 자나요? 보자. 아니 2시 수업이면은 일찍 안 나와도 되니까. 아, 보고 잔다 해서 보자라 하신 건가요? 네. 네. 점점, 네, 멘탈이 나가고 있는 모습. 좀 수준이 떨어져가고 네. 있다. 아무거나 줄이기. 사실, 이제, 아까 나우 형과 녹음 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뭔 소리야? 저희 방송의 방향. 네. 이제, 지난 하반기, 이승훈이 캐리했다. 지난 이제, 하반기. 첼시의 이제 성적 부진으로 인한, 이제, 웃음이 있었는데, 예. 올해는 그냥 첼시가 하위권이 좀 확정이 되고, 그렇죠. 화를 안 내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멤버들이 너무 케미가 좀 고착화되면서,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재미가 좀 반감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
나갈 만. 저희가 생각한 게 있긴 한데. 뭐요? 아니, 저희는 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혼자 생각했고요. 와, 미친 새끼네요, 이거. 아니, 개편을 생각했다. 네, 개편을 하자.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금요일 방송이 좀 신선하다.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금요일 멤버를 월요일로 좀 보내달라. 그리고 월요일 멤버가 금요일로 좀 가라. 월요일 멤버가 근데 금요일에 갈 사람이 나와요. 없어요. 너 말고 다, 아니, 너랑 승용 둘 말고 다 나와요. 네. 금요일 날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좀 섞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코너를 이제 오프 시즌이니까 좀 해외 축구 리뷰 요런 거 이제 할 일 없잖아요. 네, 경기가 없으니까 못하죠. 좀 이제 재밌는 코너 좀 하자. 그렇죠. 그래서 전술백과사전 살. 다 지 생각만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VS. 제대로 준비해와서. 당신 코너 아닌가요? 아니,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VS 준비해온 분이 계셨어요, 면접자 중에.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 아마 금요일에 가서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한 명은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개편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개편이 누구 맘대로. 개편이 지금 거짓된 게 지 혼자 해놓고. 아니, 정말 좋은 개편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네,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개편이라는 게 꼭 거창하게 저희 이름 바꾼 것처럼 크게 할 필요는 없고 네. 짜잘짜잘하게 코너도 늘리고 멤버 구성 바꾸고 이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또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3회였고요. 다음 녹음 54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